외계인 과학자들이 300만 년 전에 지구에 발을 디뎠다면 그들은 꿀벌, 언덕을 만드는 흰개미, 입궁개미 등 당시 곤충 세계의 우수한 초유기체이자 다른 동물들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지구에서 가장 복잡하면서 생태학적으로 성공한 사회체제를 이룬 동물 군체들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뇌가 다른 유인원만 하지만 두 발로 걷는 희귀한 영장류 종인 아프리카의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든 다른 어느 지역에서든 척추동물에게는 그다지 잠재력이 없다고 추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사회성 곤충이야말로 행성지구가 배출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라고 여기며 앞으로 수백만 년 동안은 중요한 새로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여러 갈래 중 한 종의 뇌가 빠르게 커지기 시작하며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고 영장류 중 한 종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언어를 토대로 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생물종은 태양과 화성 연료의 에너지를 다스렸고 육지의 거대한 물줄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렸으며 바다를 산성화했고 대기를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통의 진화를 추진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창조주가 인간 조건을 출현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인류가 진화의 미로 속에서 계속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물리적 및 생물학적 환경을 가공하는 동시에 유전체에 천문학적인 수의 돌연 변이를 흩뿌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설계가 아니라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혈연 선택이 인류 진화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원래 포괄적합도라는 집단 수준의 특성을 만드는 원인으로 상정된 혈연 선택은 겉보기에는 매력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현대 수렵 채집인의 행동을 지침으로 삼는다면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은 세력권과 다른 희소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잘 조직된 집단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사이의 경쟁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각 구성원의 유전적 적합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와 결속력,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수준과 분업 수준이 바로 세부 특징들입니다. 이런 특징의 차이는 어느 정도는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유전자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각 구성원의 유전적 적합도, 즉 번식 가능한 자손의 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치러야 하는 비용과 얻는 편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사회성은 새끼를 함께 돌보고 집단 내 성체들이 여러 세대를 아우르고 집단 내에서 번식하는 개체들과 번식하지 않는 개체들 사이에 노동 분담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징을 갖는 특수한 사회성을 일컫습니다. 꿀벌이나 개미로 대표되는 이 같은 사회체계 속에는 여왕에서 일꾼들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계급, 캐스트, 이 존재하며 유전적으로 같은 조건의 개체들이 계급에 따라 표현형 혹은 모습이 다르게 발현하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전자 조절의 극적인 변화에 의한 것인데 따라서 진사회성 동물들의 진화는 독특한 사회성과 연결된 형태학적 유연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흥미롭게도 진사회성은 곤충 외에도 일부 조류와 포유류에게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마랄랜드 두더지쥐도 한 쌍이 여러 자식들과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노동 분담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와 마찬가지로 여왕 두더지쥐는 번식을 담당하고 유전적으로 가까운 많은 도우미 두더지쥐들이 땅굴을 파고 집을 짓고 새끼를 돌보는 일을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일벌이나 일개미와 마찬가지로 도우미 두더지쥐들은 형태학적으로 여왕 두더지쥐보다 작고 번식도 할 수 없습니다. 여왕 두더지쥐는 태어나는 순간 여왕으로 정해져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들과 함께 도우미 두더지쥐로 자란 개체가 번식이 필요한 순간 극적인 형태학적 변화를 겪으며 여왕이 됩니다. 최근 이라이프지에 발표된 연구는 나이가 같은 자매관계의 다마랄랜드 두더지쥐들을 실험적으로 일부는 도우미로 두고 일부는 여왕으로 유도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여왕 두더지쥐가 되는 과정은 호르몬 수치가 달라지면서 골격의 발달 현상 변화가 나타나고 척추가 길어지는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진은 다른 실험에서는 성체의 자매 두더지쥐들을 무작위로 12마리를 여왕으로
18마리를 도우미로 선택했습니다. 도우미 두더지쥐들은 원래 태어난 집단에서 도우미 상태로 지내도록 두거나 자연에서 독립전 단계에서와 같이 혼자 생활을 하도록 하고, 여왕으로 선택한 두더지쥐들은 혈연관계가 없는 수컷만 사는 굴로 옮겼습니다. 이는 자연에서 두더지쥐들이 새로운 군집을 형성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짝이 지어지면 곧바로 짝짓기가 시작되고 이후 배란과 임신을 준비하도록 암컷 두더지쥐의 몸을 빠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친숙한 유대 관계로부터 본능적인 위안과 자긍심을 이끌어내는 집단을 형성하고 경쟁 집단에 맞서 자기 집단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성, 따라서 문화의 절대 보편적 성향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점점 더 신중해지고 전쟁의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그것의 도덕적 등가물인 단체 운동 경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자기 집단이 우월하기를 원하는 욕구는 단체 운동 경기라는 의료한 싸움터에서 자기 편 전사들이 승리할 때 충족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회 심리학자들이 단연간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분명하게 서로 다른 집단으로 나뉘고 나면 그 즉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선호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한번 집단을 형성하고 나면 내 집단 구성원을 선호하는 성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은 그 성향이 본능임을 말해주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단을 편애하는 성향이 가족과 친하게 지내게 만드는 훈련과 이웃 아이들과 놀게 하는 경력을 통해 조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경험이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준비된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 즉 무언가를 빠르고 확실하게 배우는 타고난 성향의 사례일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이 모든 기준들을 충족시킨다면 그것은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친상간 회피, 공포증 습득도 인간의 경우에 준비된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사례들입니다.